네, 오늘 첫 강의는 우리 상담 내비게이션의 접수 면접부터 상담 구조화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이 접수 면접에서 상담 구조화라는 건 뭐냐면은 이 상담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이제 이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틀고 갑니다. 우리가 운전한 거 마찬가지로. 그럼 이제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이 전체의 그림이 사실은 상담을 진행할 때 우리가 상담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어디서부터 상담을 시작하느냐 이런 부분을 볼 때 이 전체 내비게이션을 항상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볼 때 이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이 내비게이션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상담자들은 상담을 할 때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 관계 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서 상담을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라는 것은 상담 환경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어떤 이렇게 그 조건이지만 실제로 그 조건 이면에 있는 보여지지 않는 게 뭐냐면 상담 관계라는 거죠. 이 상담 관계가 뭐냐? 그럴 때 이제 이 상담 관계는 사회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계약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이면서 정서적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상담 관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담 관계에서 상담자가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내담자와 함께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적 관계를 사실은 유지하면서 정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관계라는 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장 사람의 은밀하고 고통스러운 부분의 정서를 다루기 때문에 이 상담의 접수에서 초기, 중기, 종결, 추수 상담까지 나오고 있는 이 과정을 내담자가 어느 단계에 있나를 아는 것이 첫째는 필요합니다. 아, 내담자가 지금 어디에 있지, 위치가? 그 위치라는 게 내담자의 심리적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심리적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상담자가 각각의 상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담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상담 과정에 이제 상담자가 뭘 하느냐면 이 관계를 맺어가는데 어떤 상담자는 이 관계를 맺어갈 때 가장 기본적인 2단계에서 머무를 수 있어요.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를 만나면 그냥 드랍이 돼버리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는 가장 중요한 관계 형성에서 안 된다는 거죠.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담자 요인도 있고 내담자 요인도 있는데 어쨌든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하더라. 그러면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면 내담자와 함께 이 과정을 가는데 접수, 초기, 중기, 종결, 추수 상담까지 갈 때 상담자가 무엇을 가지고 이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 그 기술이 상담의 개입 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입 기법은 이렇게 비언어적인 것, 말로 하는 것, 기본 기술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조금 더 고급 기술, 공간 같은 거,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의 정서, 인지, 행동, 체계적인 기법의 15가지가 사실은 상담자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개입 기술이라 얘기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상담 관계에서 내담자와 함께 이렇게 마음의 여행,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관계를 동시에 맺어가면서 해 나가는 거다. 이것이 전체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루프에서 나와 있는 화살표를 시작해서 쭉 한 내담자를 만나면 이렇게 오고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은 또 다시 돌아가는 것들이 전체적인 상담의 순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상담 내비게이션에서 우리가 실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은 책에서 일부가 상담 조건이 책에 나와 있고 내비게이션 책, 그리고 이 상담 과정이 책 2부에 나와 있고 그다음 상담 개입 기법이 3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서부터 책을 읽어야 되냐 할 때는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1부, 3부, 2부, 3부 같이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가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따라오시는 어떤 공부에 대한 학습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처음 얘기했던 상담의 관계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관계를 할 때 상담사 스스로에게서 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상담자는. 그러면 나라는 게 뭐냐면 내가 발달 단계에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상담자의. 상담자의 발달 단계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다음에 상담사가 되려면 나의 인간적 자질, 전문적 자질, 윤리적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를 사실은 상담사는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고 리플렉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게 만나는 내담자가 자발적 내담자냐, 비자발적 내담자냐에 따라서 상담 관계를 형성하는 법과 그다음에 개입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담의 환경이 주어지는 거죠. 상담 환경은 요즘은 이런 그냥 면대면뿐만 아니라 줌으로 하는 거, 전화 상담, 특히 요즘은 이제 메타버스 상담까지 이루어져서 상담 장소가 이전의 전통적인 상담과 굉장히 다양하게졌다. 그리고 상담 시간도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9 to 6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9 to 6 하면 내담자들 오지 않죠. 그래서 야간, 주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내담자들의 욕구에 의해서 이 상담들이 달라지고 있다. 상담의 비용은 이제 국가에서 지원받은 거 아니면 본인이 내야 되는 그런 비용들. 그래서 상담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사회적 관계, 그런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관계를 같이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 전체 상담의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상담자에서 이제 상담자 발달 단계를 보는데 상담의 발달 단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상담을 이제 할 때 항상 내가 상담을 10년 했어요. 뭐 10년 근무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렇게 묻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 공공기관에 뭐 대학이라든가 또 뭐 교육청이라든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그 다음에 건가지 또 뭐 이런 데 이제 계속 공개 사례 발표나 슈퍼비전을 자문을 하러 가요. 그럼 제가 이제 항상 그분들에게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상담을 몇 년 했습니까? 이렇게 안 물어요. 몇 년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른을 봐도 이 사람이 뭔가요? 나이는 50인데 하는 행동은 2살 행동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전공하셨고, 그리고 상담을 몇 살에 정도 진행하셨고, 몇 살에, 그리고 총 몇 회기를 하셨고, 슈퍼비전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이걸 물어요. 그러면 이분이 상담을 몇 살에 정도 했는데 슈퍼비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사례를 따라가는 것이 있냐에 대한 것이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발달 단계에 대략 어느 정도 있겠다라고 대략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지 당신이 상담 몇 년째입니까? 몇 년에 졸업했습니까?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졸업했어도 상담을 지금 배우는 단계면 그냥 초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발달 단계를 말하는 게 상담자 발달 단계다. 그러면 왜 이게 이 상담을 하는 내비게이션에서 이게 첫 번째 중요하냐? 내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상담자가 자기가 초심인데 자기가 굉장히 10년 했다고 무슨 숙련 상담자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할 때 항상 초심으로 마음으로 제가 항상 처음에 내가 내담자를 만났던 그 마음으로 해요. 초심의 마음, 그 마음을 잃어보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제 상담의 기술은 늘어나겠죠. 부분들. 그러면 이 발달 단계를 보는 것이 뭐냐면 5가지의 영역에서 본다. 이제 이 보는 기준은 학자마다 이론마다 다른데 제가 쓴 책에서는 KCLQ라는 그 상담자 발달 단계에 그 심음석 씨의 발달 단계를 제가 참고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상담 대화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차리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사례를 이해하는 정도, 그래서 상담을 얼마나 계획하고 윤리적인 태도가 어떠냐에 대한 각각의 영역별로 보고 그것이 내가 초심인지 중간인지 숙련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 주에 해보겠지만 이걸 해보고 나서 이제 이걸 표시를 해보고 저한테 이제 보내잖아요. 그럼 보면은 어떤 분은 본인이 숙련으로 거의 다 나오는 거야. 그러면 보면은 본인이 숙련이라고 생각하고 체크를 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이 상담자 발달 단계에서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걸
모두 다 초심이 아니라 내가 대화 기술하고 대화 기술은 되게 중간 상담자 정도 되는데 알아차림이 내가 여전히 초심이다. 사례 이해나 상담 계획이 내가 아직 초심 수준이구나. 윤리적 태도도 내가 뭐 숙련 상담사 같이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내가 알아차림과 사례 이해 이 부분에서 내가 좀 어렵구나. 이렇게 보는 각각의 상담자 발달 단계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상담사는 자기의 상담사의 집을 짓는 과정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상담사 집을 짓는 게 뭐냐면 상담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상담을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처음 시작이. 그러니까 내가 처음 시작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내가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는 거죠, 나만의. 그래서 나는 어떤 상담사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게 자기의 상담사의 집이에요. 그래서 나의 상담사 집은 어떻게 하냐 할 때 우선은 건물이 튼튼해야 돼요. 그리고 안에는 아늑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최상의 집이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안이 뭔가요? 화려하고 하더라도 바깥이 튼튼하지 않으면 바람이 불면 넘어지죠. 그래서 그 바깥에 튼튼한 구조물이 안전해야 되는 거죠. 그 안전이 뭐냐 그러면 이 상담에서 자격이에요. 전문적 자질. 아까 우리가 전문적 자질, 인간적 자질을 말하는. 그래서 전문적 자질이 기본적으로 자격을 갖추는 거, 그리고 자격이 있게 수련을 하고 내담자를 만나는 것은 그게 윤리적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바깥에 이렇게 사람의 신체를 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돕는 부분에서 내가 훈련을 받지 않고 한다라는 것은 그건 도덕질과 똑같다. 그래서 수련을 하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사실은 집을 짓는 거다. 그래서 집을 짓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학회라는 어떤 것을 통해서 혹은 국가기관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자격들을 하는 과정이고 지금 여기서 나온 건 한국상담심리학회하고 상담학회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내용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초심 상담사라는 상담 내비게이션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는 접수 면접은 지금 이 첫 번째 상담 과정에서 첫 번째 이 부분을 우리가 그 접수 면접 구조화 이 부분을 오늘 강의에서 다룰 겁니다.